쓸모와 한국어로 된 지침을 보내달라. 우리가 번역해서 쓰겠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최근 위기에 우왕좌왕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한국에게 대응 지침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사태에 교과서적인 방역 모델을 제시해줬고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까지 고안해냈습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책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개학이 연기된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배부에도 이를 활용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수산물 시장에도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회를 팔았고 심지어 최근 벚꽃놀이에도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방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드라이브 스루의 놀라운 활용법은 미국의 한 카톨릭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카톨릭 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고해성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운전자가 성직자 앞에 도착해 차에 탄 채 2m 떨어져서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 고해성사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자 교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조지프 맥케니 신부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기사를 읽으면서 차에 탄 채로 고해성사를 할 수 없을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식 활용법을 응용해 고해성사를 드라이브 스루로 시도했고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은 대응 초기부터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정보를 알려주는 동선 추적 앱을 만들었고 이후 마스크 재고를 쉽게 파악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앱 등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자가 진단 앱을 만들어 자신의 증상이 의심스러우면 쉽고 빠르게 진료소를 안내해 검사받을 수 있게 했고 자가격리 앱을 만들어 자가격리자들의 증상을 실시간 체크하고 위치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관리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각국들은 한국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애플리케이션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31일 각 분야 전문기술가 74명으로 구성된 대응 전담팀을 꾸려 가장 먼저 한국형 동선 추적용 스마트폰 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봉쇄 정책에 더해 광범위한 검사와 감염자 정밀 추적 격리 등을 한국이 시행하는 앱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도 브리핑 중 애플이 증상을 자가 검진할 수 있는 앱을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처럼 공공기관과 협력해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BM은 지난달 30일 인공지능 왓슨과 분석 툴을 기반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유럽처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동선을 추적하는 앱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근 사태가 악화되자 미국 국민들은 한결같이 한국과 같은 앱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 정보가 확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의무적인 건강검사 같은 보다 공격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의 71%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근처에 있을 경우 잠재적 노출에 대한 경고를 받기 위해 자신의 모바일 위치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65%는 이웃이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지지하고 있고 84%는 해변이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동선 추적 앱 등을 활용하지 못해 확산을 막지 못했는데 이제 이탈리아나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더라도 한국처럼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대처 방식에서 서구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여파로 인해 한국의 SNS가 SNS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3일 미국 시장에서 밴드의 월간 실사용자가 지난 2016년 대비 17배가 증가한 25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13일 이후 밴드에서 만들어진 평균 신규 그룹의 숫자는 140%나 증가했고 신규 가입자 수는 81%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최근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도 비대면 중심의 원격 근무, 원격 수업 등이 확산되면서 밴드가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툴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을 전 세계에 퍼뜨린 미국에서 한국형 SNS가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 최근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가 아프리카까지 번지면서 에티오피아 총리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는 형제 같은 대통령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며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해 치료하는 모범적 대응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아비 총리는 통화 후 문재인 대통령이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었고 필요한 의약품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때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도와준 에티오피아에게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항공허브로서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귀국할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비 총리는 언제든 한국이 도움을 청하면 남수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철수도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계속되며 55개국이 한국의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현지 상황이 시급한 일부 국가에 우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그간 제재로 지원이 어려웠던 이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지만 이번 위기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에 대해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진단키트 외에도 각종 검사기기들을 이번 주 중 수송할 예정이고 추가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중 14개국에 대해 6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먼저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세계 국가들에게 모범적인 방역 대책을 제시해 주었고 어려운 나라들을 힘써 도우며 선진국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